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오늘 지금 뭐 미국 선물이 살짝 밀리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부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미국 시황이 최근에 이제 오락가락 실적 발표에 따라서 뭐 좀 좋게 나오면은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시황에서 아직 좀 뭔가 상승 모멘텀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 않나.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설명드리려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러시아의 전승절이었죠. 러시아 전승절, 그리고서 연설이 있었어요. 전승절 연설. 당연히 푸틴이 연설을 했고, 여기서 지금 이제 키포인트가 이거인 거는 같습니다. 푸틴이 이제 연설을 할 때 자신들 러시아 조국을 상대로 실제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이 전까지는 공식적인 석상 자리에서 계속 나왔던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러시아 측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이게 막 전쟁이 아니라 특별 군사작전이다. 계속 이쪽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규정 이런 내용이 껴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게 연설 중에 그냥 어필을 하다 보니까 나온 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진짜 뭐 공식적으로 뭐 전쟁이라고 규정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이 전쟁으로 규정을 했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전쟁에 대해서 푸틴이 계속 좀 얘네가 한번 그 생각은 해보셨죠. 푸틴 이제 러시아가 조금 쉬고 숙이고 그냥 좋게 좀 마무리되면 안 되나? 쟤네들도 힘들 텐데 분명히 내부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고 뭐 보급부터 해가지고 뭐 얼마 전에 이제 용병, 수장, 뭐 총탄 없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뭐 좀 해결됐다고는 하지만 그런 식의 막 내용들부터 해가지고 러시아 청년들 이제 이탈하고 국가 그런 내용들이 좀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그만큼 러시아 상태가 좀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세계적으로 갖다 계속 규제를 받고 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물론 이제 그 옆에 중국이라는 쟤네들한테는 또 동맹국인 중국이 이제 내부적으로 좀 도와줬겠지만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쉽지는 않겠죠. 뭐가 됐든 수출에 대해서 다 규제가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푸틴 우크라이나전 전쟁으로 규정 요 내용을 좀 너무 이제 무서워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으로 규정이라고 해도 사실상 이제 전 세계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저거 뭐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칭하지는 않았죠. 저거는 러시아 내부에서 언급을 하던 거고 해외에서 관점은 뭐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딱 전이라고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물론 이제 상대 고걸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뉴스 같은 거에서 전쟁으로 봤습니다. 즉 러시아 측에서만 이제 뭐 특별 군사 작전이다였지 전 세계적으로는 아니 니네 지금 러시아 침공 전쟁 멈춰라.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전쟁 멈춰라. 즉 다 전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엄청 크게 바뀌는 건 없다라는 거. 전쟁으로 갖다 규정을 한다고 해서 첫 번째로 일단 저 전쟁으로 규정이라는 게 진짜 뭐 공식적으로 갖다가 어필을 한다고 해도 특별하게 추가되는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이 규정을 한다고 해서 전쟁에 대해서 지금 뭔가 진짜 전력전으로 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전승절 플러스 푸틴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도 그런데 2024년이 얘네들 아마 재선일 거예요. 대선 해가지고 다시 재선을 하겠죠. 푸틴 같은 경우 러시아는 뭐 특별하게 내부에서 문제가 안 생기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쿠데타를 하던가 그런 게 없으면은 높은 확률로 푸틴이 다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재선을 앞두고 그냥 계속 강대강으로 갖다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이제 중국이라던가 뭐 연말에 뭐 좀 뒤에서 중재해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 우려감은 더 확장되는 건 없습니다. 얘네가 전쟁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뭐 세계 대전으로 갖다 확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진짜 전력전을 막 펼치겠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뭐 핵을 쓰겠다. 반대로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겠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요거 뭐 전쟁으로 규정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번은
이제 핵을 사용하는지, 뭐 소형 핵이든 핵 사용 여부, 실질적으로 뭐 전술핵 이런 내용들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러시아에서도 그거 좀 뭐 쓸 거야? 나 우리 쓸 수 있어. 이런 식의 좀 공포감을 조성하긴 했었는데, 그런 전술핵 같은 거에 대해서 사용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국가로 확전 여부입니다. 지금 나토, 뭐 폴란드부터 해가지고 EU 쪽, 유럽 국가, 혹은 뭐 미국, 이런 식으로 갖다 확전 여부. 이 두 개가 정말 이제 시장에 좀 쇼크를 줄 수 있는 내용이고, 근데 이 두 개가 뭐 뒤에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물론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뭐 러시아 푸틴이 미친 척하고 또 그럴 수는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런 거는 진짜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갖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식 선에서는 여기까지는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용했을 거면은 핵 같은 경우도 뭐 미리 진작 썼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해서 이제 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서방 국가에서 뭐 전쟁에 대해서, 침공에 대해서도 계속 압박을 넣었지만, 핵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다 보니까 러시아 측에서도 안 쓰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로 확전 여부도 처음에 러시아 막 해가지고 뭐 미사일 뭐 폴란드 떨어졌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그나마 다행히 나중에 봤더니 우크라이나 측에서 뭐 좀 오발탄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결국 다른 국가로 아직 확전 가능성은 좀 아직은 뭐 제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두 개만 아니라면은 이런 전쟁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는 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여기까지 가면은 막말로 주식이 특히 다른 국가 막 3차 대전 이런 식으로 다 확전이 되면은 주식이 사실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때는 뭐 그냥 다 막 미사일 쏘고 뭐 핵 쏘고, 러시아가 확전되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저는 러시아가 만약에 다른 국가, 서방 국가랑 확전이 되면은 당연히 중국이 러시아 무너지게 냅두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지금 뭐 그나마 좀 밸런스가 맞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에서 우리 러시아 배척할래, 뭐 이것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들 우호국이고 해가지고 뭐 그 성향 차이도 있다 보니까 아마 도와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진짜 세계대전이겠죠. 안 그래도 미국이 중국 상대로 갖다 패권 다툼 계속 배제하고 있고, 중국이랑 미중 갈등, 이런 내부적으로도 중국인들 싫어하고 미국에서 중국인들 싫어하고, 중국인들은 당연히 미국인들 싫어할 거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정말 극단적이고, 넘어갔을 때 포인트는 그렇게 가면 이제 주식, 뭐 증시 하한가 한 번이 문제겠어요? 모든 종목 올 하한가 한 두세 방, 네 방, 막 진짜 다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 정도 되겠죠. 주식시장이 말 그대로 거의 제로 세팅, 초기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나오면 안 되겠지만, 막말로 그렇게 되면은 뭐 나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 다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뭐 우려하기에는 사실 주식시장은 좀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리먼 브라더스 때도 그렇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복구는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당시에 공포감이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래서 전쟁으로 규정을 하고 요거 외에 뭐 추가적인 발언이 뭐 진짜 러시아 전쟁 뭐 다시 시작, 서방 국가들 뭐 2차 대전 이전나, 이런 식의 좀 공포, 좀 압박감 있는 발언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지만 뭐 서방 국가 쿠데타랑 뭐 갈등 조장시키고 러시아 붕괴시키려 한다. 근데 이런 발언들은 이전부터 계속 있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진짜로 이렇게 좀 확전, 이게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일어나면은 뭐 그때는 주식이 의미 없는 없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제 실제 물건들이 중요하겠죠. 현물들. 그리고서 지금 뭐 발언들, 공포감 단기간으로 조성을 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둘 부분은 푸틴 재선 2024년이다. 그래서 그 전에 뭐 갑자기 협상이 나오면은 협상이 나오는 대로 좋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식의 좀 공격적인 자신의 업적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뭔가 대표 성격을 갖고서 계속 어필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제 위험, 업적 이런 거를 계속 막 부풀리고 어필을 해야죠. 그래야
이제 사람들한테 뭐 더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발언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번 건은 특히 이제 전승절이라는 특이한 케이스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제 연설을 위해서 언급을 한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중간중간 뉴스가 튀어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 전승절이라는 특이점이 있는 거죠. 전승절 이름부터 해가지고 좀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공포감으로 지금 이제 또 식량이랑 시간 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얘네 특히 요즘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주도 테마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지수도 일단 안 좋죠. 지수도 뭐 좀 시원시원하게 가기보다는 오늘도 2차전지 에코프로가 지금 계속 밀려요. 당연히 밀릴 자리이긴 했고 여기서 뭐 트라이도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밀리고는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저점 대비 끌어올리는 모습은 있습니다. 근데 요런 2차전지 좀 등치 큰 종목들이 밀리고 이제 저런 발언 때문인지 뭐 미국 선물도 좀 밀리긴 했는데 그런 게 얽히고 설켜서 지수 흐름이 안 좋아요. 지수 흐름이 안 좋은데 투심도 안 좋아요. 왜? 사실 지수가 조금 이렇게 밀리더라도 시장에서 사람들이 눈 돌아갈 만한 주도 테마가 있으면은 그거는 또 투심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딱 제가 관심 테마에서도 항상 좀 아쉽다. 요번 주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왜? 분위기가 일단 안 좋고 시장에서 1분기 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셌어요. 로봇 AI 뭐 이것부터 해가지고 뭐 2차 전지부터 해서 너무 강한 테마에다가 이때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하죠? 불장이라고 하나요? 좋을 때 화끈한 모습들 시장에서 뭐 거래대금만 하더라도 1.8조 아니 18조 1.8조가 아니라 이 정도로 갔다가 거의 코로나 시즌에 육박하는 거래대금을 보여줄 정도로 이때 테마 막 돌고 시장에서 막 주도 매일 날마다 나오고 얼마나 신나요. 지지고 볶고. 그래서 엄청 좋았던 시장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오는 상황인 겁니다. 시간 뭐 가격대 이렇게 좀 조정,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더 올랐고 2차전지 쪽 조정부터 해가지고 너무 화끈화끈했었죠. 강한 테마들. 그리고 그런 강한 테마들이 미친듯이 시장을 해먹고 최근에 이제 그것도 있었잖아요. SG증권 CFD. 그래서 CFD 이슈부터 해가지고 CFD 때문에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CFD를 이제 뭐 세력들이 좀 이용을 했다가 세력들이 이번에 막 검찰 뭐 조사하고 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는 조금 사리자. 저는 세력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주식시장에서 없어질 거면 진작 없어졌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이제 세력들이 CFD부터 해가지고 1, 2, 3, 4분기 너무 강했으니까 1분기 1, 2, 3, 4월 너무 강했으니까 이제 좀 진정도 할 겸 자기들도 이제 벌만큼 벌어서 뭐 여행을 가든 휴식을 취하든 그거 플러스 이런 식의 좀 조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지 새로운 테마도 등장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지수도 좀 애매해. 밀린 상태에서 이제 뭐 또 치고 나가진 못해. 그래도 여기서 이제 그냥 옆으로 횡보만 해줘도 감지덕지인데 그거 플러스 시장에 메인으로 뚜렷하게 이거는 지금 무조건 봐야 돼. 건강한 테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최근에 뉴스 붙었던 거 식량 이슈들 뭐 인플레이션 설탕 슈가플레이션 막 무섭다 뭐 엘니뇨 온난화 그런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저런 전쟁 이슈 붙여주니까 그것 따라서 이렇게 이 식량 그 다음에 천연가스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장에 정말 메인 테마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얘네가 지금 메인 테마예요. 메인 테마인데 항상 그 테마에 대해서 좀 멀쩡하고 좀 건강한 테마가 있는 반면에 이런 해치, 블랙 테마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그만큼 더 큽니다. 왜? 사람들이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심리적으로 갖다가 그냥 뉴스 하나에 오락가락하는 게 좀 더 커져요. 그리고 이게 또 어느 순간 이슈가 갑자기 또 잠잠해질 수도 있고 그래놓고 지나서 또 하루 조정하고 갑자기 또 뉴스 붙이면서 부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막 보면은 식량 주들이 조금 까다로운 게 블랙 테마가 대부분 그러거든요. 갑자기 쳐 올리고 고점 대비해서 미친 듯이 밀어버려요. 막 10%, 20%. 왜? 이슈가 추가적으로 안 붙어줘. 아니면 이슈 자체가 좀 탄탄하지가 않아.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이전에도 계속 나오니까
종목들이 좀 올랐다 싶으면 이제 차익 실현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거죠. 이쪽 종목, 이런 섹터는 수익 줄 때 일단 챙기고 나가야 돼. 안 그러면은 흐지부지 하다가 막 저번에 나 10% 맞았어. 15% 맞았어. 이런 기억들이 남고 하다 보니까 좀 탄탄하게 못 맞춰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애초에 이 종목들은 움직임이 계속 같은 세력이 컨트롤을 할 테니까 비슷비슷하게 넘어가겠죠. 그래가지고 이래놓고 오늘도 뭐 아침에 갭 뜨고서 뭐 뉴스 붙었으니까 갭 뜨고서 확 10% 13% 밀렸는데 뭐 저런 전승절 뉴스 하나로. 근데 이거 시간 내에서 처음부터 상한가를 간 거 아니거든요. 1%, 2%, 3% 그러다가 뭐 5%, 8%, 9%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긴가민가 하고 이거 뭐 오늘 또 쌍봉 맞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거 맞나 싶은데 뉴스 붙었었는데, 저 뉴스는 또 좀 시간 내에서 이미 있긴 있었거든요. 저런 전승절 연설에. 그래서 그런 거 눈치 보면서 시장에 움직일 게 없으니까 또 이렇게 부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이 지금 멀쩡한 테마가 없네. 멀쩡한 종목이 없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감 갖는 분도 있고 하신데, 제가 한번 선물해 볼까요? 뭐 선물 뭐 마이너스 0.4%이긴 합니다. 근데 저 러시아 전승절 이슈가, 요 연설이 정말 자극적이었다.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미국 선물이 일단 그냥 1% 이런 게 아니라 2%, 3% 이렇게 밀려야 돼요. 지수 급락 툼에 시장 시황 자체에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위험하다,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 거면은, 우리나라 지수는 지수지만 그거 외에 이제 미국 선물이 1% 이상은 좀 반응을 해줘야 이거 시장에서 정말 안 좋게 보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선물을 봤을 때 뭐 이게 밤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저 여파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연설 때문에 뭐 전쟁으로 규정하고 막 서방 국가에 대해서 뭐 2차 대전이 잊었나 이런 위협.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저런 게 엄청 강해 보여. 서방 2차 대전 잊었냐? 니네 자꾸 그러면은 우리 3차 대전 막 이런 식의 공포감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멘트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멘트인데 미국 선물이 0.4%밖에 안 밀린다. 또 뒤집어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저 이슈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시황이 그냥 안 좋고 해가지고 불안해서 밀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엄청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진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엮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이 요번 달 CPI 있고 뭐 좀 그래도 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일단은 뭐 그 중에 이제 갑자기 좋은 테마, 뭐 시장 분위기를 좀 날마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뭐 상승한 종목들 제가 이 당일 장중 주도 테마 및 개별적인 종목들 이런 거를 좀 올려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보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뭔가 테마들이 움직였어. 근데 그 테마들이 좀 탄탄할까? 아니면 탄탄하게 움직였나? 뭐 대금부터 해가지고 차트 위치라던가, 그리고 뭐 시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묶어서, 물론 시간의 움직임은 그 이슈 따라서 더 반응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뭐 한데,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시면서 재료에 대해서 이게 그냥 블랙 테마 성향은 아니고 좀 새로 등장하고 탄탄한 테마가 있나? 그런 걸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는 것도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좀 잡스러워. 그 다음에 뭐 장중에 뭐 이제 전기차 이런 것들 막 시간에서 지금 막 5%, 7%,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뭐 울산 이런 것도 시간에서 막 3%, 막 이렇게 밀리는 거 봐고, 그 다음에 막 식량 애들이 저 이슈로 러시아 천연가스랑 같이 움직였네. 나머지 애들이 거의 다 밀려있죠.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시장 분위기가 일단은 좀 그냥 좋지는 않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내가 매매 타점에 대해서 조금 조절을 할 필요도 있고, 시황 분위기가 그만큼 중요해요. 시장이 좋을 때는 높은 자리에서 그냥 매매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종목들이 탄력이 더 있고 잘 안 밀리고. 근데 시황이 안 좋고 할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밀려요.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이거 조정 나와도 한 3%, 5%쯤일 것 같았는데 10% 밀어. 그래서 손절 쳤더니 그 뒤에 반등 나오고, 그런 게 이제 시황 여파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 지금 시장은 뭐 지수는 나쁘지 않게 버텨주고는 있지만 테마 비는 거랑 그 다음에 메인으로 움직이는 테마들이 좀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이런 시장 분위기가 한 1, 2주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너무 우려하실 거는 아니긴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기보다는 시장이 좀 주도 테마, 새로운 테마 좀 나와라. 아니면은, 다른, 다시 움직였던 AI든 뭐 로봇이든 뭐든 좀 다시 돌아라. 뭔가 좀 새로운 게 좀 튀어나오던가. 그게 좀 더 시장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